GE의 큰 충격, KF-21 전투기는 마하 4의 속도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한국형 고속 추진관 성능 최초 공개. 지난 7월 19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비행 모습이었다. 파일럿 안준현 소령은 조종관을 당겨 KF-21 보라매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KF-21위 최초 비행은 전투기의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된다는 이정표라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 KF-21은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시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비행시험 과정을 통해 KF-21위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 등에 납품할 기체들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첫 비행 성공을 계기로 KF-21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 먼저 KF-21의 심장인 엔진은 GE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된 GE는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고 2022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414-GE400K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 KF-21C 제기를 출고했다. 앞으로 GE는 KF-21 보라매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 GE-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GE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가장 적은 소유 비용과 유연한 정비 성능을 제공한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매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A-18E, F 슈퍼호넷, 보잉 EA-18G 크라울러, 스웨덴 사부의 그리핀 JAS-392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의 X-59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F414, GE-400K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마하 1.83 속도 그리고 약 2,900km의 작전 반경 성능을 갖추고 있다. 탑건 매버릭이 주인공이기도 한 F414 엔진, 미 해군의 젊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탑건 1편은 1986년에 공개되어 흥행에 성공하고 이듬해 아카데미상의 주제가상, 음향상 그리고 음향효과상, 편집상 후보에 오르고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사운드 엔지니어링에 의해 더욱 강한 인상을 주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다.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의 바람과 착함이 반복되는 시작 장면부터 관제실 바로 옆을 날아가는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실감 넘치는 엄청난 사운드 작업에 70년 넘게 미 해군의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해온 GE항공이 기여했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의 GE항공 오하이오주 테스트 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녹음한 실제 항공기 엔진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음향효과팀은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는 미 해군의 F/A-18E, F 슈퍼호넷이다. F/A-18 호넷의 개량형인 슈퍼호넷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을 담당하는데 슈퍼호넷의 심장이 GE항공의 F414 엔진이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GE. 지난 9월 중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 불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다재다능한 훈련기인 T-50 계열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 전투기가 거둔 경사다. FA-50 전투기에는 미 해군의 F/A-18 호넷 등에 사용되어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GE F404-400이 엔진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개량시킨 GE F404-100이 엔진을 장착되어 있다. 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조종하는 항공기 블랙이글 T-50B에도 GE F404-100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현재 T-50 계열 항공기의 엔진은 국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GE는 한국 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GE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2. KF-21 보라매 2호기 처음 날았다. 스텔스 업그레이드 계획. 방위사업청은 11KF-21CJ 2호 기가 오전 9시 49분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10시 24분쯤 지상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CJ2호기는 35분간 하늘에서 각종 성능을 시험했다. 지난 7월 19일 CJ1호기의 첫 시험비행 성공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날 CJ2호기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날았다. 첫 시험비행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리고 저속 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J1호기도 첫 비행 후 2달이 지난 9월에서 야 랜딩 기어를 동체 안으로 넣고 비행했다. 이날 CJ2호기를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따라다녔다. 조종관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진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 고 말했다. CJ2호기의 동체는 CJ1호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졌다. 수직 꼬리 날개도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도색이었다. KF-21 시제기는 모두 6대가 만들어졌는데 시제기마다 각각 다른 도색을 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위장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멋있는 무늬와 도색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앞으로 1호기와 2회가 번갈아 비행시험을 한다. CJ-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다. 방사청은 KF-21을 2026년까지 2000회가 넘는 소티, 비행횟수, 위 시험 비행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며 2029에서 2032년엔 공대지 기능을 더한 블록 2로 개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스텔스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있다. 3. KF-21 개발이 난항에 빠졌다? 9월 12일 SBS 뉴스를 통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BS를 그대로 옮기면 KF-21C 제기는 1. 2차 비행시험 성공 이후에 곧바로 3차 비행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총 비행시간이 1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음속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시기에 결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SBS의 주장은 세계 모든 전투기들이 비행시험 중 결함을 쏟아낸다고 하지만 KF-21은 다소 일찍 느린 속도에서 결함이 생긴 것이어서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남은 비행 일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 개발은 수년 될까? KF-21 시제기는 3차 비행시험을 시작할 당시 활주로 주행 중에 특정 시스템의 이상이 감지되어 이륙이 금지되었습니다. 4차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비행 중에 경보가 울렸고 4차 비행은 테스트 파일럿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BS 뉴스는 KAI의 한 중견 직원의 증언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함을 해결하느라 일정이 지연돼 약 2개월 동안 67차례 비행시험하는데 그쳤다 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KF-21 비행시험에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KAI가 앞서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던 T-50 고등훈련기와 비교하면 매끄럽지 못한 편이지만 이것이 큰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고 KAI도 잘못된 기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측되었다. T-50은 말이 공동 설계일 뿐 현실적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기종이었고 고등훈련기를 목표로 개발했기에 요구 조건도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KF-21은 현실적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초음속 기종이고 그 성능 역시 기본적으로 4.5세대급 전투기를 추구함과 동시에 향후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의 경우 스텔스 성능은 일종의 부차적인 요구사항이고 핵심 성능은 공중 기동성 향상에 맞추어져 있다기에 항공역학적으로 최적의 기체 설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KF-21은 향후에 F-22나 F-35와 비견될 수준의 스텔스기로 개량될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설계가 처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스텔스 설계 자체가 항공역학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공기흡입구가 S 형태로 휘어져 있어야 하고 기체 설계 면에도 여러모로 최적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KF-21은 높은 국산화 65%를 추구해 내장된 거의 모든 항공전자 장비가 국산으로 채워져 있어서 처음부터 개발 리스크가 높은 기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 리스크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고 KAI 개발자들 역시 KF-21 보라매가 앞서 개발된 T-50이나 KT-1처럼 쉽사리 개발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시행착오는 반복될 수 있고 4년으로 예정된 개발 기간이 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락 사건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도 자주 추락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높은 리스크를 각오한 국산형 기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개발되는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물론 순조롭게 개발되면 좋겠죠. KAI가 밝힌 KF-21 개발 에피소드. KF-21 개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만큼 KF-21 개발 현황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잠시 소개합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F-35A 전투기 도입에 따른 절충교역, 그에 앞서 도입된 F-15K와 관련된 절충교역을 활용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F-35A 도입 협상 당시에 절충교역을 통해 KF-21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800명의 기술 인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미 국무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가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절충교역과 기술 제공.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기술문서와 인력으로는 절충교역의 27.8%만 충족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한국군용 군사통신위성을 대신 개발 및 발사해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요구된 63.4%의 절충교역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KAI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위구신과 달리 보잉과 록히드 마틴은 규정된 기술을 잘 이전해주고 있으며 경력 5년차 이상의 기술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걷는 할아버지 기술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랜 개발 경력 덕분에 실력이 대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KF-21 개발에 참가한 보잉과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 모두 대우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하며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도 종종 밝힌다고 합니다.